팬들의 분노짓을 하는 건 지면은 낭만 축구고 공격 축구고 나발이고 없어요. 지면. 전화가 오시네요, 피디님. 내 거 아닌데? 아, 제 거네요. 죄송합니다. 광고 홍보? 짜증나 죽겠어, 진짜. 토트넘 중계를 아무래도 계속 하시니까 토트넘이 좀 재미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그 2연승 했잖아요, 리그에서는. 사실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지난번 맨유랑 토트넘 사실 둘 다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둘 다 못하는데 그런 싸움이 또 재밌어요. 못하는 애들끼리 하면 재밌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진짜 15등 16위 팀끼리 싸우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서로 실수하고. 얘네가 실수했는데 기회 잡아서 놓치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토트넘 경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경기를 볼 때 아무래도 많이들 보시니까 토트넘 경기를 이번 시즌에 저희도 느끼는 게 좀 약간 좀 재미가 없고 성적이 좀 떨어지니까 좀 지루해 하시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를 좀 재밌게 봐야 되는데 지는 거 보고 있고 약간 이러니까. 토트넘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지니까. 그쵸. 지면 재미없는 거죠. 반등의 여지가 있을까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복귀들을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네네. 지난 맨유전 통해서 뭐 비카리오도 복귀라고. 특히 메디슨 복귀하니까 금방 또 팀이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뭐 우도기도 이제는 경기 뛰는 라인업으로 들어올 거고. 물론 지금 스펜서도 잘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씩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부상자 복귀와 함께 그동안은 사실은 지난 시즌은 유럽 대항전 없이 치렀고 올 시즌은 유럽 대항전을 같이 병행하면서 치르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나이도 있고 경험은 많지만 빅리그에서의 이 템포, 빅리그에서의 이 장기 레이스에서의 유럽 대항전이 섞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일정에서의 어떤 선수들의 피지컬적인 흐름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학습을 했다고 보여져요. 지난 시즌으로. 다른 리그하고는 프리미어 리그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즌은 유럽 대항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의 하이 프레싱과 많은 공격 숫자 가담 속에서 다이나믹한 운영을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유럽 대항전이 없었음에도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피지컬적인 문제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일정이 많아요. 그쵸. 그 문제가 이미 전반기부터 같이 표출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꼈을 거고 요즘에는 그래서 그럼에도 뭐 라인을 중간에 테크니컬 에리어에서 예전에는 계속 그래도 라인을 올려라는 주문도 했지만 요즘은 가만히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밀리면 그만 냅둬요. 예전과 다르다. 냅두면 이제 자연스럽게 약간 미들블록과 로블록으로 내려와서 수비진들이 거기서 수비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어떤 팀이든 기본적인 그 능력들을 가진 센터백들은 엉덩이 빼고 내려앉으면 수비 잘해요. 높은 라인에서 커버링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클래스가 필요한 건데 내려서면은 잘합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도 브래트포드전이었나요? 아치그레이, 벤 데이비스 사실 경기 전에 라인업 보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날 내려앉아서 수비 엄청 잘해요. 수비만 했죠. 한 골 넣고 사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조금 점유율을 내주면서 힘에서 밀려서 처지면 팀이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그래도 수비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는 가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은 운영 속에서 요즘에 그래도 무실점 경기를 하는 것 같다. 예전에는 이제 최종 수비 라인이 공격 가담을 해서 공격자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도 하프 라인 이 앞까지 들어와 있었거든요. 너무 무리한 그런 운영보다는 이제는 적당한 요즘 축구 대세가 그렇잖아요. 약간 수비로 전환 시에는 미들블록 그런 지난 유럽 선수권 대회부터 이제 그런 추세가 됐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효율성을 둔 수비 쪽으로 변화를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과도기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후반기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토트넘이 조금 그런 실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점점 더. 판더벤도 복귀하고 또 혹시 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본인은 인터뷰 때는 계속 주장을 해요. 자기 철학은 바뀌지 않았다. 계속 똑같다. 계속 인터뷰가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는 하지만 경기 중에 제스처를 봐서는 예전 같은 적극성을 그쵸. 뛰진 않고 왜? 본인도 봤거든요. 이러니까 무실점이 되네. 그 감독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욕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토트넘 경기 매번 보시다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백진삼을 저같이 이제 또 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약간 이렇게 열도 오르고 괜찮아요.
실제로 효과가 좀 있습니다. 코로나를 걸린 적이 있어요. 유럽 가서. 이거를 하루에 한 포씩 먹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괜찮고 이거 먹으니까 저녁에는 들어가자마자 자고 그러면서 막 살았던 일주일 동안. 여자친구 빨리 생겨서 밤에 들어갈 때 먹기를 바래요. 네. 이제 다들 어쨌든 궁금해하시는 건 손흥민 선수의 역할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궁금증을 되게 많이들 가지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온 다음에는 좀 전술 명확하잖아요. 터치라인 넓게 쓰고 우독이나 뭐 스펜스 같은 선수들이 약간 언더래핑을 많이 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너무 측면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는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제는 피지컬적인 관리를 좀 해가면서 중간중간 이제 로테이션을 좀 시키는 그런 것이 원래 맞다고 봅니다. 그쵸, 이제 나이도. 네네. 그리고 차라리 손흥민 선수를 한 경기, 두 경기 중간 징검다리 형태로 쉬게 해주더라도 그렇게 에너지를 좀 완전히 축적시키고 현재 그 몸 상태를 어느 정도 90% 이상을 올려놓은 다음에 중요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손흥민 선수에게도 공격 포인트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제 생각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 손흥민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토트넘의 윙어들이 그냥 70% 정도 상태의 손흥민이 나가도 손흥민보다 잘하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는 예전보다 분명히 본인의 몸 상태가 지금 100이 아니에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나이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조금 쉬게 해주면 충분히 중요한 경기에서 좋았을 때 스프린트 폼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 텀을 안 주고 그냥 투입을 시키고 있어요. 완전치 않은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경기 운영 능력이나 파이널 패스를 넣어주는 어떤 정확성 뭐 그다음에 센스, 파이널 서드에서의 공격 지원 형태, 그다음에 크로스, 셋피스에서의 키, 뭐 여러 가지가 여기서 슬슬 스프린트 횟수가 좋았을 때보다 많이 줄고 활동 영역이 많이 줄고 한정적으로 여기서만 약간 측면에 위치한 공격형 플레이메이커처럼 맞아요. 좀 그렇게 그럼에도 다른 선수보다 잘한 아마 제 생각엔 코칭 스텝도 관리가 필요해. 오늘은 손흥민 선수를 좀 쉬게 해주고 다른 선수를 넣어야겠는데 이 선수를 넣어볼까? 이 선수 넣어볼까? 아니야. 그냥 70%의 손흥민이 차라리 낫다. 제 생각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를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선 손흥민 선수가 지금 나이도 있고 이렇게 빡빡한 일정 유로파리까지 해서 유럽 대항전을 치르는 이런 일정에서는 손흥민 선수 중간중간에 한 번씩 로테이션 차원으로 체력 세이브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경기가 좀 중요한 일전이면 그 경기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원래 맞죠. 그러려면은 좋은 윙포워드나 좋은 공격진이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쵸. 네네네. 같이 좀 뛸 수 있는. 근데 지금 영입한 선수들이 지금 시원치 않은 거예요. 마티스텔이 이제 들어왔는데 근데 또 최전방에 있는 공격진들이 지금 부상이나 아니면 뭐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두 선수를 같이 놓고 윙포워드 공격수 왔다 갔다 시키면서 쓰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스쿼드 자체의 어떤 퀄리티가 조금 이쪽이 더 좋아져서 손흥민 선수가 약간 로테이션 될 수 있는 정도까지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술적으로 너무 고립되어 있나요?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일단 뭐 팬들 알다시피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폼은 일시적이나. 그래서 손흥민의 클래스는 지금 볼을 컨트롤하거나 관리하는 그 능력은 제가 보면 지금 나이를 먹고 있는데도 조금씩은 계속 늘어요. 이 능력 자체가 계속. 그렇죠. 옛날 어릴 때 함부르크 레버쿠젠부터 해서 쫙 보면 기본적으로 그 볼 컨트롤하고 그런 밸런스를 갖춘 상황에서 플레이를 하는 능력은 그래도 계속 조금씩의 점진적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팬분들이 이제 염원하는 게 있어요. 트로피 하나 드는 거. 이번 시즌 혹시 가능할까요? 뭐 나한테 물어봐요. 손흥민 선수도 이제 트로피가 필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지금 수뇌부도 다니엘 레비나 이런 수뇌부도 지금 트로피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언론에서는 토트넘 너네 유로파 리그에 완전 몰인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러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우린 리그도 지금 순위 반등이 필요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묻는 건 수뇌부 보드진들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다니엘 레비 체제로 들어온 이후에
너무 구단 경영적인 실리적인 부분에만 접근을 하다 보니 그쪽 팬들도 야 트로피에 대한 의지는 없어. 맞아. 레비욕이 더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레비 아웃, 뭐 다 보드진에 대한 아웃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보드진들은 그거 민감한 거예요. 야, 우리 우승할 수 있어. 보여주려면. 그래서 저번에 리그컵 한번 올리는데 안 됐죠. 유로파 리그는 아마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힘을 실으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실력으로 우승할 수 있는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기에는 경기력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 약간 우문이 좀 받쳐줘야 된다. 지난 시즌에 그 유명한 경기가 있잖아요. 첼시전. 그 미친 하이 프레싱. 그것 때문에 잭슨이 얻어 걸려갖고 그래도 골을 팍팍 넣었어요. 왜 스탯을 만들어주냐고. 잭슨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골 잘 넣는데요. 왜 그래요? 이래서 오해하잖아요. 그때 사실은 충격적이었잖아요. 한 명이 없는데 하프라인을 다 밟고 있고. 미친 짓이죠, 그거는. 그때 당시는 팬분들이 낭만 있다. 이제 콘테 이런 수비 축구 질렸어. 야, 공격적 너무 좋아.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팬분들의 분노 지수에 대한 비중이 다니엘 레비도 이제 하도 재미없게 축구한다 이전 감독들이 그러니까 팬분들이 재밌는 사람들 데려와라. 맞아. 그때는 그랬죠. 공격적인 축구 원한다. 이러니까 포스테콜로 감독 데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적을 내면 괜찮죠. 그럼 팬분들이 야 완전 재밌었어요. 지난 시즌 재밌었어요 사실. 맞아요. 그 전 시즌과 비교하면 포스테콜로 축구가 너무 재밌고 공격적인데 또 초반에는 연승이에요. 그러니까 환호를 많이 했어요. 그 타이밍에 이제 이 낭만 축구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까지도 승률이 나쁘진 않았으니. 맞아요. 야 낭만 있네. 이렇게 질 때 지더라도 이렇게 지면은 우리는 괜찮아. 왜? 그때까지 성적이 괜찮았거든. 근데 팬들의 분노짓이라는 건 거기서부터 이제 10연패를 해봐. 지면은 낭만 축구고 공격 축구고 나발이고 없어요. 지면. 올 시즌은 그래도 전술 운영이 지난 시즌에는 풀백들 2명 다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풀백들. 그래서 2-3 빌드업으로 하면서 키퍼 이제 들어오면 뭐 과거에 이제 공격적인 토탈 사카에 기반한 3-3-3-1 운영이나 3-3-1-3 이런 운영들이 사실 기본이 되는 건 최근 현대 축구의 트렌드긴 한데 지난 시즌에 약간 더 공격적이었지만 올 시즌에는 근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쪽 빌드업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감독이 봤을 때는 이제는 중앙 쪽으로 상대가 밀고 들어오는 어떤 그 전술적 대비들이 잘 토트넘에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노멀한 그러한 빌드업 체계에서 미드필더가 도와주는 운영 속에 조금 더 롱킥을 섞는 리스크를 줄이려고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요. 토트넘도 기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에는 색깔이 조금 더 없어진 부분도 있어요. 지난 시즌보다. 지난 시즌의 어떤 빌드업 체계나 이런 부분이 너무 간파가 다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3 빌드업 체계라 그래도 이게 읽혔다.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트렌드가 이제 비대칭이에요, 사실은. 인버티드의 유행에서 이제 다시 비대칭으로 바뀌고 있어요. 많은 팀들이. 뭐, 파리 상제르맹도 하킴이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3명이 남죠? 뭐, 누노 멘데스, 파초, 뭐, 마르키뇨스 이렇게 3명이 남고, 하킴이 올라가면 이강인 같은 선수 오른쪽 윙으로 배치하는 이유가 다 이렇게 중앙지향적으로 들어오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터치라인 플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 소유권 잃었을 때 여기에 이제 압박의 어떤 숫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서 지연시켜주고 높은 위치에서 이 선수들이 대각선에서 스토퍼나 측면 수비수들이 대각선에서 미리 끊는 이러한 포지셔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고 내려서서는 빠르게 미들블록으로 전환을 해서 그래서 이제 4-4-2의 미들블록을 쓰면서 그러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무리한 이제 전방 압박을 1차 프레싱을 해서 공이 방출이 됐는데도 그 다음에 또 프레싱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역방을 하면서 그 다음에 블록 형태에서의 존 프레싱을 하느냐 아니면은 존을 지키느냐 존 마킹을 하느냐 이제 차이로 이제 바뀌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2-3 빌드업 체계에서 뭔가 플랜 B를 만든다 그러면 비대칭을 운영을 하든 조금 더 거기에 맞게 어떤 형태가 됐든 3둘 빌드업이 됐던 간에 뭐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상대가 보통은 원톱을 쓴단 말이에요. 요즘은 투톱을 안 써요, 많이. 원톱에 2사 3명을 두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한 명이 더 많은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키퍼까지 가세하면은 이쪽에는 이제 4명이 일단 압박을 하기 때문에 거기 숫자에 맞춰서 우리가 훈련할 때도 그 숫자 싸움 하나 한 명 더 많은 볼 돌리기 게임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탈압박을 통해서 파이널 서드까지 접근하는 방법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빌드업 체계를 지금 갖추는 건데
근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제 그런 플랜 B가 그냥 플랫한 풋백이다. 이러면 이거는 조금 불규칙한 리스크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또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기존의 원래 플랜 A로 가져갔던 거 외에 다른 플랜이 조금 체계화된 플랜 B가 필요하다. 지금 두 번째 플랜 자체가 조금 획기적인 플랜 A에서 너무 옛날 플랜으로 바뀌는 거야. 그거는 이제 옛날에 단점들이 많이 나온 플랜이기 때문에 압박에 취약한 구조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1차 빌드업에서 미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네. 이렇게 계속 뭐 부상자만 돌아오면 우린 다시 멋진 축구한다. 약간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이제 판더벤 로메로 돌아오면 너네 둘만 믿는다. 그리고 이제 올려서 이제 플레이하겠다는 얘기인데 뭐 그러긴 할 것 같아요. 후반기 때. 문제는 이제 그렇게 들어오면 지난 시즌에 상대방이 사실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어요. 초반에 그쵸. 예. 모르니까 포스테코글로 감독을 잘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판더벤 복귀했다. 그러면 그 타이밍부터 아마 상대가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상대방 감독이면 야 포스테코글로 감독 이제 라인 끌고 한번 올라와 보겠네. 어떻게 할지 알지? 대비하고 게임 플랜 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그냥 순진하게 밀고 가느냐? 아니면 약간의 조정을 하느냐? 또 알아서 선수들이 팀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이게 다 선수들의 에너지가 동일할 때 좋은 축구가 나오거든요. 어떤 선수는 지쳐있고 어떤 선수는 지금 팔팔하고 이러면 또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새로 복귀한 선수들은 막 의욕이 넘치는데 앞에는 에너지들이 떨어져서 공수간격이 벌어지고 지연을 못 해주고 오히려 공 방출돼서 여기서 높은 라인에서 아무리 뒷공간 스피드가 있는 선수라 그래도 공간이 많으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팀원들의 어떤 체력적 상태가 다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자연스럽게 선수들이 알아서 또 조정을 할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렇죠. 앞에서 지연이 안 되네. 압박이 안 되네. 미드필더들이 잡아주는 타이밍이 다 느리네. 이러면 이제 겁나서 올라오겠어요? 센터백들이? 저 선수들도 알아서 이제 약간 라인을 조정하겠죠. 이렇게 되면 뭐 판더벤 뭐 이런 선수들이 다 그런 노련미가 있다면 또 알아서 조정이 되면서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